괴물 그 자체. 김민재 미친 수비력에 와킨스 힘도 못 썼다. 케인 충격 잠수. 노이어 치명적 실수로 미넨 올 시즌 첫 패배. 경합 승률 100% 찍은 김민재. 미넨 vs 빌라. 바이에른 미넨이 아스톤 빌라에 충격패를 당했다. 김민재는 선발 출전해 86분 동안 활약했다. 미넨은 3일 이하 한국 시각 잉글랜드 버밍엄 빌라 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페이즈 2차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0에서 1로 패배했다. 김민재는 86분을 소화했다. 빌라는 4-2-3의 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에즈리 콘사 디에고 카를로스 파우 토레스 리카디뉴 아마도 오나나 유리 틸레망스 제이든 필로진 모건 로저스 제이콥 램지 올리 와킨스가 선발 출전했다. 미넨도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마누엘 노이어 콜라트 라이머 다요 우파메카노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 요슈아 키미기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킹슬리 코망 마이클 올리세 세르주 그나브리 해리 케인이 먼저 나섰다. 빌라는 후반 34분 선취골을 뽑아내며 앞서 나갔다. 후방에서 토레스가 롱패스를 시도했고 존 듀란이 수비 뒤 공간을 파고들었다. 노이어가 나온 것을 보고 듀란은 왼발 원터치 슈팅을 시도했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은 결승골이 되면서 빌라가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빌라는 영 보이즈전 승리에 이어 리그 페이즈 2차전도 승리하며 2연승을 질주했다. 반면 미넨은 1차전 9에서 2대0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1승 1패를 기록했다. 김민재는 86분을 활약한 뒤 레온 고레츠카와 교체됐다. 김민재는 86분 동안 패스 성공률 96%, 공중볼경 앞성공률 100%, 가로채기 1회, 클리어링 3회로 무난한 활약을 보여줬다. 이날 선발 출전으로 김민재는 8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 포함됐다. 김민재는 전반 16분 상대 공격수의 패스를 차단했고 전반 25분 강력한 압박을 통해 볼을 끊어내 역습 전개에 도움을 줬다. 전반전 추가 시간 공중볼 경합 도중 허리로 떨어지며 부상을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금방 회복했다. 김민재는 후반 30분 빠르게 리커버리하며 빌라의 역습 상황을 차단했다. 0에서 1로 뒤진 후반 36분에는 듀란의 드리블 돌파까지 막아내며 완벽한 수비를 펼쳤다. 김민재는 후반 41분 고레츠카와 교체되며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 미넨이 패배한 이유는 노이어의 기행 때문이다. 노이어는 스위퍼형 골키퍼인데 골문을 자주 비우고 나와 위기를 자초한다. 이번에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노이어의 판단 실수로 인해 실점을 헌납했다. 김민재 수비 실수는 부끄러운 일. 미넨 수비력 끊임없는 비판. 핵심 선수의 형편없는 경기력. 콤파니는 접근 방식 바꿔야 하나. 바이에른 미넨은 지난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 방크 파르크에서 펼쳐진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 프랑크푸르트와 경기에서 3에서 3무 승부를 기록했다. 난타전이었다. 김민재가 전반 15분 시즌 첫 골을 넣으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전반 22분 상대 오마르 마무시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전반 35분 외고 에키티케에게 역전골까지 내줬다. 전반 38분 바이에른 미넨의 다요 우파메카노, 후반 8분 마이클 올리즈가 연속골을 넣으며 경기를 다시 뒤집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상대 마무시에게 또 골을 내줬다. 결국 3에서 3무 승부. 김민재의 시즌 첫 골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다.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와 함께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다. 상대 역습 3번에 무너지는 허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번 무승부로 바이에른 미넨은 3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분데스리가 5라운드 레버쿠젠전 1에서 1 무승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2차전 아스톤 빌라전 0에서 1패배에 이어 또 프랑크푸르트와 비겼다. 그러자 또 수비에 문제를 지적하는 모양새다. 정확히 말하면 올 시즌 바이에른 미넨 주전으로 뛰고 있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빈센트 콤파니는
올 시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선택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승리 공식의 일부가 될 만한 품질을 보여주지 못했다. 즉 콤파니는 선발 라인업을 조정해야 한다. 혹은 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민재, 억가로 유명한 독일의 전설 로타어 마테우스도 나섰다. 그는 극도로 높은 수비 라인과 관련된 위험은 여전히 너무 크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포지셔닝을 개선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넣은 두 번째 골이 분명한 예다. 우파메카노는 마무시에 의해 포지션에서 끌려다녔고 마무시는 훌륭하게 돌파했다. 마무시가 에키티케에게 패스하는 동안 김민재의 포지션은 좋지 않았다. 김민재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 고 비판했다. 매체는 바이에른 뮌헨이 프랑크푸르트와 3에서 3으로 기빈 후 전문가들이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하지 못한 지난 3경기의 큰 그림을 살펴보면 센터백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의 활약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함부르크에서 수비수로 뛴 이안 폴 조이의 발언을 실었다. 그는 현재 CBS 축구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조이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은 좋았다. 777개의 패스를 완료했고 공을 가지고 경기를 지배했다. 원정 경기에서 3골은 충분하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불을 질렀다. 두 선수의 수비 실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파메카노는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매체는 빈센트 콤파니가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 핵심 선수들의 형편없는 경기력이 최근 하락의 원인일까? 라며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3. 바보야. 문제는 김민재가 아니라 협력 수비 못하는 동료들이라고. 김 뒤의 공간이 너무 넓다. 오른쪽 화살표 동료들 커버 실패. 오른쪽 화살표 역습에 무너진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 방크 파르크에서 펼쳐진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 프랑크푸르트와 경기에서 3에서 3무승부를 기록했다. 난타전이었다. 김민재가 전반 15분 시즌 첫 골을 넣으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전반 22분 상대 오마르 마무시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전반 35분 외고 에키티케에게 역전골까지 내줬다. 전반 38분 바이에른 뮌헨의 다요 우파메카노, 후반 8분 마이클 올리즈가 연속골을 넣으며 경기를 다시 뒤집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상대 마무시에게 또 골을 내줬다. 결국 3에서 3무승부. 김민재의 시즌 첫 골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다.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와 함께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다. 상대 역습 3번에 무너지는 허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번 무승부로 바이에른 뮌헨은 3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분데스리가 5라운드 레버쿠젠전 1에서 1 무승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2차전 아스톤 빌라전 0에서 1패배에 이어 또 프랑크푸르트와 비겼다. 그러자 또 수비에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 주전으로 뛰고 있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점의 모든 책임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 지우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문제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아니라 그들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즉 김민재 우파메카노에게만 맡기고 협력 수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의 망시티 스퀘어는 빈센트 콤파니의 수비적 재앙이다. 콤파니는 공격력과 경기 지배력을 보여줬지만 수비는 아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 한 수비적 약점이 부각됐다. 바이에른 뮌헨은 미드필더가 매우 빡빡하게 배치돼 있다. 패스 옵션이 다양하고 볼을 점유하며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경기당 볼 점유율은 66%로 분데스리가 1위다. 패스 성공률 역시 91%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높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비에서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와 무승부, 그리고 아스톤 빌라와 패배가 있었다. 바이에른 뮌헨의 매력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비용이 든다. 그들의 밀집된 미드필더는 종종 틈을 남긴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문제를 노출시켰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센터백 라인 뒤에 공간이 너무 넓다. 센터백들의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커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역습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라인을 벗어나기도 한다. 고 분석했다. 또 강팀과 상대를 할 때 바이에른 뮌헨의 하이프레스는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상대 공격수가 스피드가 있다면 상황은 악화된다. 프랑크푸르트의 마무시에게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빠른 역습에 대한 수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 첫 6경기에서 7골을 허용했고 클린시트는 2경기에 불과했다. 또 UCL 2경기에서 3골을 허용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4에서 5개의 슈팅을 허용할 때마다 1골을 허용했다. 노이어의 세이브율을 올 시즌 46%로 낮다. 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매체는 조슈아 키미히와 알렉산더 파블로비치가 미드필더를 장악하며 팀의 점유율을 돕고 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인터셉션에 뛰어나 않다. 더 나은 균형을 위한 해결책은 주앙 팔리냐를 투입하는 것이다. 팔리냐가 투입되면 키미히는 오른쪽 풀백으로, 라파엘 게레이로는 오른쪽 풀백으로 내려가 4-3-3 포메이션을 구성할 수 있다. 수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이렇게 하려면 공격에서 세르주 그나브리, 마이클 올리세, 자말 무시알라 중 한 명을 희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4. 메뉴 라커룸 도청당했다. 몰래 도청장치 설치 오른쪽 화살표 텐 하흐 라커룸 토크 녹음, 충격적인 보안 위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커룸이 도청당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지시사항까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더선은 12일, 이하 한국 시간, 메뉴의 라커룸이 아스톤 빌라와 경기 전 도청을 당하는 충격적인 보안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보도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6일 오후 10시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빌라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와 0에서 0으로 비겼다. 이로써 메뉴는 공식전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했다. 그런데 경기 전 메뉴의 라커룸이 도청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다. 더선에 따르면 범인은 경기 이틀 전 경기장에 몰래 들어가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여기엔 에릭 텐 하흐 감독의 라커룸 토크까지 녹음됐다. 한 소식통은 충격적인 보안 위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허용됐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다행히 이 사건에 불길한 것은 없었다. 메뉴 팬인 범인은 어리석게도 그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듣고 싶어 한 것뿐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경기를 며칠 앞두고 어떻게 라커룸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분명 우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즌 메뉴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시즌 첫 경기였던 커뮤니티 실드에선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트로피를 놓쳤다. 리그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메뉴는 올 시즌 8경기에서 2승 2무 3패를 거뒀다. 그러나 텐 하흐 감독은 자신만만한 상태다. 그는 우리는 이번 시즌 성공을 거둘 것이다. 쉬운 일은 없지만 당황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며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계획을 고수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긴다는 걸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난 내 커리어에서 항상 우승한다는 걸 증명했다. 지난 6년 동안 난 8개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메뉴의 감독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메뉴는 텐 하흐 감독의 대체자로 투헬 감독을 물망에 올렸다. 매체는 투헬 감독은 메뉴가 관심을 보였던 감독이다. 그의 매력은 즉시 영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라고 설명했다.